자, 지금 지난 이제 검찰, 경찰, 요즘 경찰 수사 내용들이 꽤 언론에 많이 리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특히 MBC 이런데 많이 리크가 되고 있는데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항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제 보면 좀 이 좌파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계속 이렇게 흘려주는 것 같아요. 예. 흘려주는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지금 새로운 사실들에 보면 일단 윤 대통령이 당시 12월 3일 날 국무회의 때 이 개헌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신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내가 집사람한테도 말을 안 했다. 와이프가 알면 혼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고 당시에 이게 이제 지금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거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어떤 이 심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해서 억지로 장관들을 모았다. 그때 대통령이 나 10시에 생방 잡아놨으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과 함께 그다음에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당시에 전혀 자기는 홍장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었다. 그런 또 확인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조태용 국정원장 얘기부터 좀 하면요. 네. 그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1차장 간의 진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네. 홍장원 1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방첩사 지원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또 이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까지 확인하면서 그거를 국정원장인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조태용 원장이 그걸 무시를 해버렸다. 네.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조태용 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홍장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네. 그래갖고 서로 이제 진실 공방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제 KBS 단독 기사 나온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뭐가 실마리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12월 18일 지난달 18일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네. 근데 그때 홍장원으로부터 한동훈, 이재명 등을 체포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 시인했어요. 그건 시인했는데 근데 뭐냐? 이제 홍장원 차장이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대통령 원장님 저 사실은 대통령으로부터 아까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첩사를 막 지원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요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얘기를 두어 가지 하다가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해갖고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방첩사가 그렇게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네. 앞에 대통령 전화 지시 받은 거랑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게 세트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별개의 이야기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하고는 연결이 안 됐다. 네. 이게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의 해명입니다. 자,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금 현재 증인으로 아마 채택이 됐죠. 예. 나와서 이제 증언 13일 날 나온답니다. 네. 자, 이제 4일 날 되면 홍장원 이 국정원 1차장에 나와서 이제 증언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아마 논쟁적인 이슈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윤 대통령이 부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국무회의에서 그 중요한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액면 그대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말 김영현과 몇몇 여인영 방첩사랑 이런 사람들하고 은밀히 준비를 해왔다.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그거를 먼저 꺼냈다라는 것은 실은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어떤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네.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 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네. 참 이례적입니다. 아니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국정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인사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다는 거는 뭐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누구를 어디 할지 뭐 등등 이런 거, 그리고 또 명태균과의 녹취록에 보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인사 문제나 정책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개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있고, 사실 그래서요. 지금 좀 뒷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김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좀 뭔가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김 여사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바뀐 전화번호요. 몰라갖고 옛날 전화번호였대요. 옛날 전화번호. 네.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를 바뀌면서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연락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한테 이걸 빨리 좀 전달해서 빨리 좀 막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막 장관들이 처음 알고 다들 막 거의 뭐 멘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이상민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김용현 장관이 당시 한 명이 찬성했다고 그랬거든요.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에. 지난주 목요일에 그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 반대했다. 네, 전원 반대했다. 전원 반대했다. 오죽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김 여사한테 전화까지 해서 그거를 알려서 빨리 이걸 막으려고까지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이제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 대통령의 상태 결국은 이게요. 보면 윤 대통령이 김용현하고만 두 사람만 가지고 이제 이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맥락을 전혀 자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황이나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야,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게 지금 이제 보도 KBS 보도만 놓고 봐도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거 아무도 모른다. 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음.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방장관이나 군수뇌무 심지어 전직 정보사령관까지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근데 그러면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모른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 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이게 와이프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워낙 김 여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뭐 선제적으로 또 얘기하신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게 대통령의 부인이 국정에 개입했느냐 내조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렇죠. 네. 내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경수 여사가 내조를 할 때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960년대에 그 월남 파병할 때 하룻밤에 담배 4갑을 피웠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옆에서 그 담배 그 재떨이 갈아주면서 유경수 여사가 같이 고민했고 이게 마음 아파서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젊은 군인들을 보내야 되는데 하면 사시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밤새도록 그 담배 4갑을 피워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증언이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그럼 그걸 누구랑 얘기하겠습니까? 같이 한 방에 있는 부인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아픈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건 내조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말도 들어주고 또 아니 그때도 지금 아까도 저기 얘기 나왔지만은 그때도 박정희 시대 때에도 그 장관들이나 참모들이 박 대통령한테 말하기 어려운 거 유경수 여사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해야 그게 사실은 정상이죠. 네. 정상인데 와이프도 몰랐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정상인가? 그렇죠 말입니다. 나는 뭐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과정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김영현과 이상민은 저 충암고등학교 선후배관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이 최측근 참모다 하는 점이 공통점인데 이 이상민 장관이 또 지난달 16일인가 뭐 경찰에 나가서 진술한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김영현 장관의 주장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거를 없다.
전원이 다 반대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절차적 하자 없이 제대로 그 진행이 됐다. 따라서 그 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은 아니다. 그 국무회의라고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또 경찰에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태용 원장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 선거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국정원에 보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김영현의 주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을 발동하는데 핵심 사유가 된 이 부정선거 국정원으로부터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됐고 그래서 비상계엄 발동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고한 적 없다 그랬어요. 네, 국정원에 또 보고한 적 없다. 그러니까 그랬죠. 이상민, 조태용 이런 사람들이 음. 지금 김영현과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진짜? 예. 참 이 진술이 보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던 윤 대통령과 김용현과는 정반대 진술들을 지금 딴 사람들은 다 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진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질지 다음 주에 또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